집에서 커피 내려보려고 하는데 뭐 사야 되노?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지인들이 참 많은데요. 이 희한한 게 똑같은 걸 추천해줬는데 죽인다, 진짜 살걸 하면서 고마워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졸라 귀찮다, 커피 맛이 와 이런 너, 불평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유들이 다 달랐는데 그걸 종합을 해보면 맛을 중요시하느냐, 적당한 맛에 편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디자인이 중요하냐, 또는 기계를 조작하는 걸 재밌어하느냐,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할 만한 것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수업료를 세게 낸 만큼 비교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직접 사용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장단점들, 어떤 분들에게 알맞을지 그런 것들을 제 경험을 곁들여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오늘은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들 쪽으로만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드립 도구 관련한 내용들은 일전에 제가 자세하게 찍어둔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집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캡슐 머신, 전자동 머신, 반자동 머신, 수동 머신, 그리고 모카포트나 에어로프레소 같은 정말 값싼 추출 도구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캡슐 머신 실사용 방법, 그리고 맛 특징입니다. 탁 박스에서 꺼냈을 때 이 느낌 어땠어? 디자인 예쁘네. 되게 놀란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지금 플라스틱이야. 네. 그리고 여기는 메탈 재질이거든, 금속 재질. 요 도색하고 요 도색하고 구분이 안 돼. 디자인이나 사이즈도 주방에 둘 때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일단 키고 전원 켜고 처음에 뽑을 때 아직 예열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한번 물을 쫙 빼줘야 돼. 한번 프라우드 오션 하나, 요거 조이풀 스노우. 자, 일단 강배전 프라우드 오션 이거 열고 모양대로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 네, 넣고 쫙 써. 마음에.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남이 타준 커피를 편의성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편의성 부분에서는 9점은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맛이었어요. 자, 프라우드 오션부터. 그냥 구수한 향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겠네. 좀 많이 볶인 것 같은데. 탄향이 좀 납니다. 조이풀 스노우. 나 이거 먹고 역시 캡슐이 이 정도구나. 근데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이 캡슐 맛이 예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어떤 캡슐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에스프레소로 마시거나 아메리카노로 마시기에는 크게 불만이 나올 수 없을 만한 맛들을 보여줍니다. 라떼를 만들어 먹기엔 약간 연하긴 하지만요. 이 캡슐 머신의 장단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가 내려도 안정된 맛을 보여준다. 사용 과정이나 관리 부분이 상당히 쾌적하다. 요 두 개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얘가 맛이 괜찮은 거지 최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 비용은 다른 기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싱글 온도 기준 9.5g 들어가는 게 900원 정도니까 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포트. 이거 사용 방법 이제 이거 열어가지고 분쇄된 온도를 담는 바스켓이 있거든요. 물 60ml 넣고, 그리고 지네. 이 모카포트는 이태리에서 1933년 비알레띠라는 사람이 발명을 한 거거든요. 아주 오래된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분명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캡슐보다 나은 점이라고 하면 최고급 온도를 마음껏 사다가 입맛대로 맛볼 수가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거기다 공간도 작게 차지하면서 값싸게 에소를 뽑아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첫 번째, 이런 그라인더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분쇄되는 원두를 구입하셔도 되지만 이 원두를 갈 때 올라오는 향들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이 향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이 경험. 향은 뭐지? 이 경험은 진짜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가스버너라든지 전열기구를 따로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사용할 때마다 좀 거슬립니다. 거추장스러워요. 쓰다. 쓰겠죠. 엄청 쓰다. 200. 약간 한약인데. 한약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쓰긴 쓰네 확실히. 진해도 맛있게 진할 수 있는데 요거는 쓴맛이 정말 많이 나왔다. 이 커피 맛이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캡슐보다도 별로예요. 커피는 추출하는 물 온도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보통은 89도에서 92도 사이의 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높은 온도의 물 온도를 사용해서 추출할 경우에는 쓴맛이나 불필요한 맛들까지 같이 뽑혀져 나와버리거든요. 모카포트 자체가 끓는 물 100도로 추출하는 방식이라서 물 온도 조절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그리고 이 비알레띠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값이 비용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동 머신. 이 사용 방법은 먼저 교세도 조절 있잖아. 굵게, 가늘게 총 5단계가 있거든. 강배전은 두껍게 해야 돼. 라이트 로스팅은 가장 약하게. 그래서 중배전이나 중강배전은 가운데쯤. 간단하지? 네. 이게 끝이야. 넣고 자 이거 조절하고. 이 자동 머신은 친구 집에서 보고 제가 좀 반했던 제품이에요. 출시 당시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킨 제품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라떼 기능을 장착한 모델도 출시를 했더라고요. 이 디자인은 제가 본 자동 머신 중에서 진심 최고입니다. 이 사이즈 자체가 작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이 외장 컬러도 정말 잘 뽑았어요. 이 슬림하고 타워형 같은 라인이, 거기다 더 놀라운 점은 확실히 좋아졌다.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맛에서 캡슐 커피는 줄 수 없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맛을 보여줍니다. 사실 200만원대 아래쪽으로 잘 팔린 애들은 디자인이나 편의 기능 차이가 있지 맛 차이가 미묘한 수준이에요. 이런 자동 머신들 대부분이 진한 에스프레소를 못 뽑거든요. 때문에 라떼를 만들면 약간 밍밍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때는 에스를 짧게 뽑아서 투샷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긴 하지만 원두 낭비가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이 워낙 압도적이라서 관리 부분을 제외하면 캡슐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하거든요. 어차피 편의성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큰 조작 없이 맛있게 뽑혀 나와주게끔 디폴트 값이 세팅되어 있는 게 더 현명하게 시장을 조준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만원이 더 들어간 라떼 제품은 솔직히 비추해요. 우유망치입니다. 다음은 이 손맛 한천 높은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뽑아주는 수동 머신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사상이야? 미국에서 70ml 이렇게 쭉 다시 눌러준다. 분쇄도를 건드릴 때마다 물 온도를 다르게 가져갈 때마다 원두량을 조절하는 거에 비례해서 맛은 정직하게 변해줍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변화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시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추출 도구예요. 반대로 한 샷 내리고 또 내리는데 좀 시간이나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귀차니즘이 많은 분들은 절대 피해야 할 도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라이브 프레소라는 건데 너 이거 모양 어떤 것 같아? 제가 알고 있던 원래 수동 에스프레소보다는 근데 작기는 작아요. 딱 그냥 한 손에 딱 잡히잖아. 사이즈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아담하고요. 맛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베스트다. 자동 머신도 업소용 머신 느낌이지만 이거는 본인이 약간 전문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업소보다 더 맛있게 내릴 수도 있겠다. 이건 진짜 성향에 맞으면 로또, 안 맞으면 바로 당근행. 요거죠. 진정한 커피인들을 위한 커피 추출 도구.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전원 키면 깜빡깜빡거리는 게 끝나면 이제 물 데워지는 게 완성이 된 거지. 이제 흔들어주고 이제 이렇게 장착을 딱 해. 그 다음에 크림 딱 빼는 거지. 갑자기 원래 내 직업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수동 머신하고 가장 큰 차별점은 추출 과정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쾌적하다라는 기분이 들게 한다는 점이에요. 힘을 줘가면서 압을 줄 필요도 없고요. 물 온도도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연속 추출도 가능하고 제대로 된 투샷 에스프레소가 제대로 된 퀄리티로 뽑혀져 나옵니다. 향이 달라 향이. 다르지? 야.
요즘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들의 성능들이 진짜 미쳤어요. 업소형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략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려면 4, 5배 이상의 비용이 더 들어가야 했었거든요. 진득한 에스프레소, 크레마, 짙은 커피향, 진짜 말이 안 되게 맛있게 뽑아줍니다. 때문에 오늘 준비한 커피 도구들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재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또 다른 재미로 느끼게끔 해줘요. 이 정도 머신을 사셨으면 라떼 퀄리티도 신경 쓰실 거잖아요. 얘도 스팀 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동급에 있는 다른 머신들보다는 좀 빨리 스팀이 쳐지더라고. 하지만 추천을 드릴 수 있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라떼 스팀이 좀 아쉬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도 좀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집에서 라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에 데워서 쓰세요. 그게 훨씬 맛있습니다. 벨벳처럼 고운 거품의 라떼를 만들고 싶다. 그럼 영상에 보여드렸던 프렌치 프레소 사시면 됩니다. 그거 10,000원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라인더를 사는 게 어떤 분은 비용으로 다가와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그라인더 저 그라인더 기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재미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엄청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얘가 출시하자마자 이틀 만에 품절이 돼버린 바람에 아마 커피 좀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대기 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 제품입니다.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 카페 모입니다. 버튼을 꾹 누르면 켜져요. 이거 잘 만들었더라. 이거 붓고 여기 전용 템퍼를 또 제공을 해줘요. 여기 장착을 해. 이거는 초월이 필요 없어. 문틈이 있거든. 70mm, 50mm 맥스. 뚜껑 닫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2번 누르면 추천 시작이야. 따다. 프리인퓨징 되지? 물 다 쓰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어. 크레마 괜찮지? 네. 근데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편하지 않냐? 한 가지 단점은 쟤네들은 연속 추출하는데 무리가 없잖아. 얘는 그냥 한잔하고 씻고 한잔하고 씻고 그게 좀 귀찮아. 이게 진짜로 휴대성이 끝판대장이에요. 어디든 가지고 가서 에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도 스스로 데워주고요. 추출압도 전동으로 만들어냅니다. 200ml. 아 뜨거. 저런 반자동 오르테 머신이나 저런 것보다는 좀 농도가 연하긴 하다. 이 자동 머신하고 저 수동 머신 그 딱 중간쯤 농도 같은데 커피 추출 원리만 좀 탑재가 되어 계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과물도 만들어내줍니다. 너는 요 모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깔끔하고 심플한데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지 않냐? 집이 진짜 좁다. 요런 구성으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차별화 포인트. 휴대하기 편하면서도 가장 편하게 추출할 수 있는 거. 아까 뭐 캠핑 이야기 나왔지만 난 이거 들고 갈 것 같아. 아 맞아, 가격은 좀 세더라 보니까. 근데 가지고 싶다. 어찌됐든 공간이라는 한계를 제거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커피가 취미가 되신 분들은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놀 수 있는 장난감 하나를 추가로 구입한다 라고 접근하시면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싸지. 이거 얼마냐 이거? 3, 4만원? 진짜 활용성이 되게 높잖아. 드립 내려 먹을 수도 있고 에스프레소도 가능하기는 해. 일단 분리하고 (60ml) 일어나겠는데? 자, 이렇게 밀어주면 이거 잘 깨지겠는데. 잘 깨지겠는데. 많이 연하다.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음료란 느낌보다 그냥 브루잉 커피 같아요. 지금까지 내린 아메리카노랑 가장 결이 다르다. 에어로프레스는 제가 저걸 처음 본 게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가장 값싸게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장점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장점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패스.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캡슐 머신, 거기에 다양한 로스터리의 원두 맛을 보고 싶다 하시면 자동 커피 머신을 구입하시는 게 만족도가 높으실 거고요. 맛이 최우선이다.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반자동 머신, 카메라나 오디오, 요리 취미가 있으신 분들 요거 사시면 진짜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카포트나 카페모, 에어로프레소 같은 것들은 추가적인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 요런 기본적인 도구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쓸모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추가로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거, 오늘 보여드린 이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원료, 원재료예요. 원두죠. 맛의 80%를 결정짓는 게 원두기도 하고 취향을 많이 타는 게 원두라서 본인한테 맞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여기 보이는 원두 선택법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산패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원두 보관하는 방법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홈카페를 즐기신다면 즐거움은 훨씬 커지실 겁니다. 커피 머신을 선택하는 건 절대 다른 사람의 기준이 본인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맛뿐만이 아니라 추출하는 과정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오래 한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 역시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이 홈카페를 시작하는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커피보다 당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